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던 중간선거가 드디어 오늘 투표일 맞아 전국에서 이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이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 여부가 확정되거나 당락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향배를 가늠할 일부 경합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우편투표 등 개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결과 확정이 12월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중간선거일인데 앞으로 미국의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그러한 전망이죠. 그렇죠. 오늘 열리는 2022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명칭도 미드텀 일렉션이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상황이 될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연방상원, 연방하원, 주지사, 주상원, 주하원, 시의원, 그리고 뭐 로컬 지역의 행정, 교육, 경찰 이런 주요 공직을 선출하고요. 또 각 로컬 지역의 이슈를 담은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도 투표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지는 결정이 미국 전체적으로도 또 로컬 지역적으로 각 로컬 지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권자들의 한 표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7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녁까지 투표 가능한 거죠? 네, 뭐 캘리포니아는 7시부터 시작이 네. 됐고요. 뭐 전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출근 시간 전에 시작해서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늘 투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이곳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오전 7시에 시작이 돼서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13시간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미 투표를 오늘 그 선거일 되기 전에 완료한 분들이 한 4,500만여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또 많은 분들이 오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투표일이 굉장히 혼잡했죠. 네. 많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좀 귀찮다는 생각에 그냥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사전에 우편 투표라든가 조기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셔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통상 그 투표가 마감된 후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개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후보들 간의 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 뭐 그래서 늦은 밤이면 결과가 확정이 되고요. 대부분의 지역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일 날 아침이 되면 사실상 이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에 한쪽이 우세를 점한 지역은 빠르게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이터 통신 특히 그 오늘 보도를 보면 특히 일부 공화당 우세 지역은 개표 수시간 만에 승리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에 유리한 지역일 경우에는 빠르게 아마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또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연방상원의 경우에, 연방상원 선거의 경우에 일부 경합주에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하원은 지역 관할 지역이 이제 작잖아요. 네. 그 특정한 주에서도 일부 지역 그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할 지역이 좋고 유권자 숫자도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투표 당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주 전체잖아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합주의 경우에 결과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승부에 키를 진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네바다주 이 3개 주의 결과는 쉽게 확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예측하고 있는 대로 박빙일 경우에는 뭐 이기는 쪽도 쉽게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도 없고 지는 쪽도 쉽게 승복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계속 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지역은 내일 모닝뉴스 시간에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같은 쪽은 내일 모닝뉴스 시간에도 결과를 확정됐다고 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의 결과에 따라서 연방상원 다수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오늘 투표한 사람들의 개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은 이제 우편 투표가 이게 개표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또 부정선거 네. 뭐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뭐 보도 나온 거 보면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그 데드라인을 우편 투표 같은 경우 도착하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데드라인을 또 늘려줬다는 그런 이제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늘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우편 투표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오늘 선거일 당일까지 도착하는 것만 인정하고 어떤 지역은 뭐 아무래도 메일로 보내는 거니까 그 시간을 감안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거일 지나고도 뭐 3일 후까지도 연장해 주고 어느 지역은 뭐 일주일 후까지도 연장해 주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화당 쪽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편 투표 관련해서 소송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신경전이 아주 불을 뿜고 있어요. 특히 이 경합주 우편 투표 개표와 관련해서 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투표일 전에 투표용지 개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를 미리 하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개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홀드하고 있다가 이 선거 당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개표할 때 함께 보통 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오늘 전에도 이 투표용지를 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 민주당 그 지지층이 우편 투표 참가율이 그래도 공화당 지지층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개표 초반에 민주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개표 초반에 나오는 게 이제 우편 투표부터 이제 개표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초반에 민주당이 우세하고 그러나 이제 갈수록 공화당 쪽이 이제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투표 당일까지 우편 투표 봉투의 개표를 허용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함 때문인데 그래서 선거 당일 오늘의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함께 이제 개표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편 투표가 늦게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개표 초반에 반대로 공화당 후보들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갈수록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개표되는 후반에 갈수록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선거일 소인만 찍히면 그러니까 11월 8일이 선거일이니까 11월 8일까지의 소인만 찍히면 그 후에 도착은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다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8일을 넘기지만 않으면 뭐 도착을 일주일 후에 하건 뭐 2주일 후에 하건 다 유효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이 세 개 주는 전체 개표까지 수주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보통은 메일이 그렇게 늦게 도착하지는 않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은 12월 초까지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 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는 당장 뭐 오늘 밤이면 결과가 나오는 주도 있지만 뭐 며칠 늦어지는 주도 있고 결과 발표까지 심지어 12월까지 가는 주도 있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 이 개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주는 또 50% 이상 그 득표자가 없으면은요 결선 투표하는 주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어제 하메테 투파운드 전해드렸지만 예. 바로 조지아주죠. 그래서 50% 이상 득표해야 승리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는 1위가 확정되더라도 그 1위 후보가 50% 득표를 기록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선 투표 가야 됩니다. 물론 뭐 어제 하메데 특파원이 보도한 대로 허셜 워커 지금 공화당 후보가 지금 현재 지지율 조사에서 50%를 넘긴 것으로 나왔지만 그건 뭐 지지율 조사고요. 실제 또 투표에서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50%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넘기게 되면 그 후보가 그냥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상원의원으로. 그러나 못 넘기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두 후보가 단독 대결하게 되죠. 그래서
12월 6일 조지아주는 12월 6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위 후보가 50%를 못 넘기면 뭐 누가 1위가 되건 2위가 되건 지금 1, 2위는 라파엘 워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과 허슬 워커 공화당 후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맞대결 12월 6일 맞대결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결선 투표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온갖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누가 당선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지난번 선거에 보면 민주당 쪽에서 막 조지아주로 원정을 가고 막 주소지 옮기고 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 네. 운동도 벌어지고 그리고 별 상황이 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로 가는 순간 완전히 조지아는 예측 불허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 선거절을 보면은 뭔가 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수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근 들어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주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바로 소수계였어요. 그래서 뭐 흑인들, 라티노, 성소수자, 또 뭐 여성들, 여성을 소수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성들까지 해서 각계각층의 이 소수계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갈수록 보수화돼서 단순히 보수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극우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제 공화당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백인 위주다. 그래서 소수계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2022 중간 선거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지지가 줄어들고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가 높지만 과거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가 좀 많이 내려갔고요. 공화당 지지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그 지지가 백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가 좀 높은 편인데 여기에 소수계가 일부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수계는 왜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경제가 지금 최고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뭐 낙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뭐 총기 규제라든가 교육 문제,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게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사회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이런 소수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소수계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요. 당장 아파트 렌트비 내기가 힘들 정도가 상황이 되니까 소수계 유권자들이 지금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다. 그럼 소수계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화당이 좀 더 친경제적, 좀 시장 친화적. 그래서 뭐 공화당이 지금 뭐 세금 감면 뭐 그런 또 정책도 내놓고 있고 그것이 물론 부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도 지금의 민주당 경제 정책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금리 인상 계속하는데 물가는 잡지도 못하면서 경기만 침체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수계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밀어봐서 지금 계속 밀었지만 좋지 않으니까 그럼 이번에 한번 공화당을 밀어줘 봐야 되겠다.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공화당 지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화당이 집권당이 됐는데 잘 못한다? 그럼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지지로 소수계 중에 좀 그래도 상당수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수계도 사실은 민주, 공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판이 커져요. 그런 거는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은 네. 무조건 여기만 찍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뭐 한국인 출신이 한국 출신이고 또 우리는 소수계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아니 그리고 합니다. 소수계라는 게 미국에 오래 살면 결국 기득권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져요. 처음 맞아요. 미국에 도착한 사람과 미국에 10년, 20년 산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장이 달라요. 오래 살으신 이 한인 여러분들도 보면은 또 공화당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건 라티노도 마찬가지고요.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맞아요. 같은 인종이라도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